자, 이제 3주차 도형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유형이에요. 3번 문제는, 4번 문제는 그리기 도구상에 있는 네모, 사각형 그리는 거하고 타원, 원 그리는 거 있죠? 동글뱅이하고 네모.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홀을 그리는 것도 있었고요. 다 있었는데 지금은 직사각형하고 원 두 가지 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이거를 작성하기 전에 색깔을 보셔야 돼요. 색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하시오. 그럼 빨강으로 하면 되고, 노랑으로 하시오. 그럼 노랑을 하면 되고, 흰색으로 하시오. 그럼 흰색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아무 색깔이나. 근데 중복되면 안 돼요. 빨강이라고 하라고 했는 게 있었으니까는 빨간색 쓰면 안 돼요. 노란색 하라는 게 있으면 노란색이 또 중복돼서 나오면 안 되고, 서로 다 다르게 지정해야 돼요. 다르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색 없음 하면 어떻게 돼요? 색 없음 하면 투명이 되잖아요. 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슨 색깔이라도 써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색깔을 만들 때는 서로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 라고 하는 도형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모서리가 좀 동글동글 돼 있죠? 거기에는 글자는 흰색, 도형은 파란색을 쓰라고 돼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거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저궤도 인공위성 발사장 우주기술 개발의 전초기지 우주과학 교육과 홍보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는, 거기에 무슨 색깔은 얘기가 없죠?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되는 도형 보세요. 1, 2, 3이라는 도형. 그 네모하고 원이 들어가는 1, 2, 3에는 저 하단에 보면은 원은 흰색을 쓰라 그랬고, 1, 2, 3이라는 그 도형은 흰색을 쓰라고 돼 있고, 그 1, 2, 3 뒤편에 나와 있는 네모 있잖아요. 직사각형은 흰색을 쓰면 안 되고요. 흰색을 쓰면 안 되고, 다른 색깔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큰 도형 있죠. 제일 큰 도형. 제일 큰 도형에 크기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120에 140이 다 크기가 나와 있고, 색깔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로 우주센터라고 하는, 나로 우주센터라는 글자가 있는 그 뒤편으로 이렇게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둥근 도형이 하나 있잖아요. 원 같은 거. 걔는 크기가 또 60에 1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색깔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로 우주센터는 도형이 아니라 글맵시예요. 글맵시. 글맵시란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대한민국 뭐 나로라고 해갖고 뭐 우주선 같은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네모나게. 그거는 내 문서 안에 있는 그림을 갖고 하라고 써 있어요. 내 문서 안에 있는 그림 갖고 하라고 돼 있는데, 크기가 또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이것 중에 뭐라도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이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시험장에 가면 있겠지. 없으면 안 되겠죠. 있겠죠. 만약에 우리 강의실이 없으면 거기에 지금 그림 1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림 1. 그럼 우리 그림 1 가져오면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 그림이 있을 테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네모를 선택을 해서요. 네모.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여기 엔터 4 쓰고 나서 엔터를 여러 번 쳤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그리지 말고 그 밑에다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만약에 잘못해서 올라가갖고 이렇게 문제번호 있잖아요. 문제번호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또 도형이 하나 더 그려지잖아요. 위에. 그러면 4번 문제 위에 그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야. 감점 당하니까. 그래서 요만큼 내려서 그리자 이거지. 내려서.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도형을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면 도형에 대한 옵션들이 나와요. 자, 이때 크기
크기가 얼마죠? 120에 140인가요? 120에 140이라고 써있죠? 자, 이 도형을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탭키 누르시면 편해요. 탭키 누르시면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120 쓰고 또 드래그해서 140 쓰는 것도 좋지만은 탭키 누르면 탁 옆으로 넘어갈 때 120 또 탁탁 누르면 140 그리고 크기 고정하시는 게 좋아요. 크기 고정. 크기를 고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크기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고 작업하다가 너비가 어떻게 이렇게 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너비가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건드려서.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20에 140 하고 나서 크기 고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에 가면은 면색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나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흰색은 왼쪽에 1, 2, 3이라는 도형에다가 흰색 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흰색 쓰면 안 되죠. 얘는 무슨 색깔을 칠하면 좋으냐면요 파란색 써도 안 되죠. 그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가 파란색이잖아요. 도형이. 그러면 이런 거 쓰세요. 제일 만만한 거는요. 여기 보시면 뭐 흰 자줏빛 보라. 여기 보면은 무슨 뭐 밝은 겨자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이라고 돼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글자 말고 뭐 연한 겨자색, 뭐 연한 감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누르는 게 제일 편해요. 너무 진한 색 쓰지 말고요. 너무 진한 색 쓰지 말고 저는 그냥 여기 있는 토마토 색깔 같은 거를 하나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색깔은 저랑 달라도 돼요. 그리고 시험지는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실제 무슨 색인지는 구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직사각형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 이렇게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 하나 그리는데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라는 도형을 지금 그리고 거기다 글자를 쓸 거예요. 근데 그 글자가 들어있는 지시사항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글상자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크기는 아까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고쳐주면 크기를 고쳐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글상자로 쓴 게 아니라 도형으로 그려왔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글상자는 뭐냐면 여기 네모 동글뱅이 쭉 가시다 보면은 글상자라고 있어요. 이거로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는 이거로 그리라고 돼 있었어요. 예. 근데 보세요. 1, 2, 3이란 도형 있죠? 동글뱅이요. 1, 2, 3이라는 도형 있잖아요. 왼쪽에 거기도 글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글뱅이 글상자는 없어요. 동글뱅이 글상자는 없어요. 네모 글상자는 있는데 그래서 요 네모 있지 않습니까? 네모 그냥 1번 직사각형을 그려서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얘가 글상자가 돼요. 네. 네모를 그리건 원을 그려서 여기다 오른쪽 누르고 글상자로 그러면 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얘를 처음에 그릴 때 글상자로 그려도 되고 저처럼 네모로 그려서 글상자로 바꿔라 이렇게 해도 돼요.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를 쓰세요. 글자는 뭐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블럭 잡아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글자 색깔은 무슨 색? 궁서 22포인트 22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22가 되겠고
이 20이라는 크기는 여기 목차에 없어요. 목록 안에 없으니까는 20을 쓰고 나서 20이라든 여기 아니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21을 만들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22라고 키보드로 쓰셔도 돼요. 글자 크기를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가가 옆으로 찍 지나오면은 글자 색깔에다 무슨 색깔? 흰색. 하향이라고 돼 있어. 하향. 당연히 글자는 안 보이죠. 이제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꿨으니까 글자 색깔을 제가 흰색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흰색 때문에 글자가 뭐라고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나요? 이 네모가 있는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면색은 채우는 색깔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파랑 하라 그랬죠? 파랑. 그 다음에 기본에 와서 크기는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110에 15. 그리고 크기 고정할 거예요. 크기 고정. 채우는 거는 파랑에 하고 그랬으니까 파랑 하면 되고, 크기는 110에 15라고 돼 있으니까 110에 15라고 하고 크기 고정하면 되고. 대신에 모서리가 살짝 져 있죠? 도형에 모서리가 살짝 져 있죠? 그거는 선에 가서 하시면 돼요. 선에 가서. 선에 가면 둥근 모양이라고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설정하시면 돼요. 이제 글자만 뭐 하면 돼요? 글자만 가운데 정렬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 1, 2, 3이 들어있죠? 1, 2, 3이란 도형이 들어있고 겉에 네모가 들어있고 그때 국내 적외도 인공위성 발사장 이런 게 보이죠? 근데 그 속으로 뭐가 있어요? 약간 니리끼리한 거 이렇게 위아래가 둥근 도형이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그려야 돼요. 자 보세요. 네모로 그립니다. 네모로 그리는데 이 안에다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이렇게 그리시면 돼.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블 클릭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고 기본에 와서 크기가 얼마인가 보세요. 크기가 60에 120이라고 써있는데 60에 120 크기 고정하시면 돼요. 크기를 쓰시고 나서는 반드시 고정시키면 절대로 크기가 뒤틀어지지 않아요. 크기를 고정 안 하게 되면은 얘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기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크기 고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에 오세요. 선에 오셔가지고 직사각형은 선에 올 필요 없는데 아까 그 제목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제목 타이틀. 이 제목 타이틀은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고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반원. 위아래가 이렇게 둥그렇죠? 둥근 애가 뜬 것처럼. 요거는 반원이라 그러고요. 그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글자에 약간 모서리가 진 거는 둥근 모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원으로 바꾸고 이제 채우기로 와야 돼. 그럼 기본이 흰색으로 나와 있으니까 흰색을 쓰면 안 되잖아요. 흰색을 안 쓰니까 뭘 쓰면 될까요? 이쪽에 있는 뭐 흰 자주빛보라라든지 뭐 흰 군청이라든지 뭐 피망색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면 이상 없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 아래쪽에 요 위쪽에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이 오른쪽에도 공백이 있잖아요. 간격이 있잖아. 아래쪽도 얼추 비슷하게 두시면 될 거예요. 눈대중으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엉뚱한 도형이 변형돼요? 안 돼요? 꼭 원하는 도형을 선택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여기다가 1, 2, 3 그리고 국내 적외도 우주기술 개발의 전초기지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할까? 아니면 나로우주센터를 먼저 할까? 상관은 없는데 잠깐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림판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도형이 하나 있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글자 쓴 도형이 있었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둥그런 도형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 네모 안에 동글뱅이가 들어있고 여기 글자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런 도형이 요런 도형 있잖아요. 요런 도형 요거 안에 있는 거. 이게 세 세트잖아요. 위아래 세 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 세트 만들어서 복사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네모 동글뱅이 글 쓰는 거 밑에도 여기도 네모 또 동글뱅이 글 쓰는 거 또 네모 동글뱅이 글 쓰는 거를 각각 할 거냐 이거지. 각각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위에 것만 하나를 그려가지고 걔를 꾸며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네모를 그릴 거예요. 네모를 그려서 요만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네모의 크기, 네모를 대충 그리는데 보세요. 이 네모가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 도형? 위에 있는 파란색 도형? 파란색 도형하고 왼쪽에 얼추 맞아 들어가요. 이게 삐져나오면 안 돼. 파란색 도형보다 살짝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도형,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또 이 안에서 그릴 거예요. 원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제가 원을 따로 그렸지만 원을 이렇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글상자 있죠. 글상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 글상자가요.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이 도형 위에 거기 맞아 있고요. 이 벽이 있잖아요. 오른쪽 벽이 있잖아요. 오른쪽 벽에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시는 거는 아무데나 대충 그려놓고 일단 옆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예요. 옆에다 이쪽에 놓고 이 너비를 적당히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얘를 슬며시 어디다가 이 꼭대기에다 이렇게 그려 붙여야 돼. 얘가 올라가도 안 되고 얘가 이렇게 뽕긋하게 튀어나온 게 햇님 얼굴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도 안 돼요. 그게 이 문제의 관건이에요. 예. 자, 그럼 먼저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네모를 먼저 그립니다. 네모를 그리고 이 네모를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가 있죠. 크기. 네모는 15에 15라고 써있는데 15에 15. 그리고 색깔은 뭐 저 밑에 있는 좀 진한 색 쓸래요. 저는 진한 색 쓸래요. 마음대로 쓰세요. 이 색깔은 마음대로 쓰는데 여기 있는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거, 흰색 이런 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얘는 파랑이고 이 안에 원은 흰색이고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정해 놨잖아요. 그거랑 겹치면 감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 그리고요. 원은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가 10에 10이고요. 크기 고정이고. 어차피 얘는 흰색이에요. 얘 흰색이에요. 얘는 15에 15고 동글뱅이는 10에 10이에요. 10에 10. 그 종종에다 이렇게 또 갖다 놓으시면 돼. 종종에다가. 그리고 글자 써야죠. 1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 상자로 바꿔놓고 1.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보시다시피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거기서 말하는 도둠 24포인트 가로 가운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리셔야 돼. 근데 도형이 얼추 되게 어색하다. 1이라는 글자가 너무 꽉 낀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둠에 24포인트 했어요. 그리고 글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는데
이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도둠에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도둠에 18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예. 자, 이제는 이 도형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도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흰색을 빼줘야죠. 흰색. 그럼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세요. 이 도형. 이때 주의하실 점, 잘못 더블 클릭한다고 이 밖에 있는 큰 도형이나 안에 있는 도형 같은 걸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요. 꼭 여기. 내가 선택한 도형에 더블 클릭이 됐는지 더블 클릭하고 나서 봤더니 다른 데 도형이 선택됐잖아.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꼭 글자가 있는 도형을 더블 클릭하는. 그리고 글 상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채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채우기 없음으로 돼 있어야죠. 없음. 채우기 없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투명. 그 다음에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선 종류가 요렇게 점선으로 돼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 그렇죠? 실선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 도형이나 막 대충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클릭을 하면 이 도형이 선택된 게 확인이 되고요. 선택이 됐으면 그 자리에다 그대로 두고 다시 더블 클릭을 해야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도형 그리는 문제 중에 글씨 쓰는 나는 항상 채우기가 투명해요.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점선이나 파선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대충 보시면 알 수 있잖아. 아, 얘는 선이 길쭉길쭉하게 끊어져 있네. 그럼 그대로 하면 되고. 이제는 한 세트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복사해서 두 세트 더 만들면 되죠. 예. 그러려면 얘를 선택을 해야죠. 선택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데 잘못 클릭하면 엉뚱한 데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모 원 옆으로 쭉 가시면 글상자 옆에 네모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올가미처럼 씌우는 거. 걔를 선택하고 이 도형 안에다 갖다 대시면 안 되고요. 이 도형 밖에다가 대충 봤을 때 겉에다가 이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도형 안으로 들어갔잖아. 밖에다 놓고 이렇게 올가미 씌우세요.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면 블럭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또 엉뚱한 거까지 잡혀. 그래서 반드시 요 안에 거만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선택된 게 느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개체를 할 때는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복사하는 거잖아요. 복사. 다른 말로 복제하는 건데, 복제할 때는요, 컨트롤 키 있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요, 이거는 뭐냐면 수평이나 혹은 수직으로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네모든
무슨 그림이든 엑셀에서 한글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일반적으로 뭐를 드래그하면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해요.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요. 근데 잘 보세요. 얘를 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복사하면 안 되죠. 삐져나갔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내려가야 돼. 똑바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사할 때는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고 해요. 안 지울 테니까 먼저 따라서 해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복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한 중간 정도까지 가볼까요? 중간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그렇죠. 컨트롤 쉬프트. 왼쪽에 보면 컨트롤 그 위에 쉬프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 있잖아요. 계란 세우는 것 같은 도형 있잖아요. 그 도형의 중간 정도까지만 내려가 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데 이렇게 이 밑에 너무 내려오면 안 돼요. 너무 내려오면 안 되고요. 중간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얘를 밑에 있는 걸 다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다시 위에다 중간에다 다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보세요. 마우스가 이렇게 우리가 복제를 해서 썼더니 마우스 포인터가 아직까지 그렇게 올가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시면 돼. 이제 글자 고치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라는 글자 뒤편에 네모 도형이 있었잖아요. 걔도 더블 클릭을 해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도형은 다 그렸고요. 뒤에 배경 도형도 색깔을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부분에다가 네모난 우주선 그림 가져와야 되고 나로 우주센터라는 글자도 써야 돼요. 도형 그림 연습해 볼게요. 그림 가져오는 거. 자,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개체라고 있고요. 개체는 뭐냐면요. 글자 빼놓고 다 개체예요. 개체라는 말은 글자 빼고 다 개체라고. 사실은 글자도 개체인데 개체는 키보드로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포함시키지 않고 뭐 그림이나 영상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은 다 개체 쪽에 가 있어요. 가면 그림이라고 보이시죠? 개체 첫 번째. 그럼 얘랑 똑같은 아이콘이 어디 있나 보세요. 요 위에 있죠? 차트, 표, 그림, 글상자, 특수문자 이렇게 세트로 여기 쭉 있어요. 요 상단에 어딘지 기억나시겠죠? 여기서 그냥 클릭할 거예요. 그죠? 그림. 그럼 그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라이브러리, 문서, ITQ, 픽처.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ITQ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중에 이 책에서는 이 문제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림 1번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림 1번. 우리 그림 1번하고 다르죠? 상관없어. 그냥 1번 가져오세요. 2번 가져오라 그러면 2번 가져오면 되고요. 1번 가져오면 1번 무조건 가져오시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지 마세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문서에 포함 안 하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넣기만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이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와. 이렇게 왔나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림이 뒤에 숨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얘를 클릭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 도형을 클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 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클릭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림을 클릭하고 하시면은 그림이 이상한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다 놓고 여기다 이제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 그 그림을 가져오는데 라이브러리 안에 내 문서 폴더 있죠. 그 다음에 ITQ 폴더 있죠. 픽처라는 폴더 있어요. 문제도 그렇게 써있어요. 여기서 가져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1번 그림 가져오는 거 1번. 근데 감독관님 1번 그림이 책하고 달라요. 문제지랑 달라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감독관이 1번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밑에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빼세요. 마우스 크기 지정하시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은 꼭 해야 되고요. 꼭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넣기 눌러보세요. 짠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얼마로? 40으로 48하고 돼 있지 않나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 호랑나비들이 있죠. 4마리가. 그럼 그 중에 글 앞으로라고 있어요. 글 앞으로. 나비 4번째 거. 글 앞으로. 얘가 지금 뒤에 숨었잖아요. 도형 뒤에. 앞으로. 그리고 그림에 가서 저 위에 그림에 가서 회색조라고 있어요. 회색조. 저 오른쪽에 선 그림 있죠. 그림에 가시면 회색조.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회색조라는 말은 그냥 칼라 색깔을 흑백 처리하겠다, 흑백처럼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나로우주센터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자, 나로우주센터를 쓰는데 얘는 뭐냐면 글맵시라고 써 있잖아요. 문제지에. 그럼 여기 아까 그 그림, 표, 차트, 글맵시라고 있어요. 예, 클릭하고 나로우주센터라고 쓰시고 그 안에 글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둠은 써 있잖아요. 글꼴은 도둠으로 하시고요. 빨강은 지금 못해요. 빨강은 지금 못하고 크기도 지금 못해요. 그러나 도둠은 하시고요. 글자 모양 가셔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삐져나온 것처럼 이렇게 위로 솟아나온 것처럼 보이죠? 글자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거 선택하시고 설정. 글맵시요. 여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그 그림, 표, 그래프, 차트 옆에 글맵시라고 있죠. 누르시고 나로우주센터라고 쓰시고 이 글맵시를 작성을 할 때 내가 모르고 바탕체를 도둠으로 못 바꿨어.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모르고 모양을 못 만들었어. 그리고 무조건 설정을 눌렀어. 걱정하지 마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가 얼마? 50 그리고 40 그리고 얘도 호랑나비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빨강 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글맵시에 가서 글꼴, 도둠, 모양, 위로 다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하라고 써있네.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 그 다음에 호랑나비 네 번째 글 앞으로 나오게끔 도형 앞으로 나오게끔 하고 채우기에 가서 색깔 빨강 하라고 되어 있고 글맵시에 가서 글꼴과 모양새 그리고 설정해 주시고 나서 얘를 위치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여기까지 저장해 놓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형을 다 그렸잖아요. 도형을 다 그렸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는 5라고 안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는 이제 이 글자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가 엔진을 사용하여 하고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실제 시험 볼 때는 여기서부터 입력을 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재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공부한 거잖아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공부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글을 썼는데 이 제목 줄 있잖아요. 제목 글자 앞에다 클릭해 보세요. 차자 앞에다가 문제를 다시 볼게요. 나로 우주센터라는 글자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왼쪽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나로 우주센터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면은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상에서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잖아요. 그걸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로 우주센터라는 글자를 제가 딸깍 누르면은요 자동으로 커서로 쫙 오게끔 하래요. 이 문제 뜻이 그거예요. 그러면 나로 우주센터를 클릭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위치가 없잖아요. 현재는요. 그래서 차자 앞에다 놓고 여기다 위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입력 책갈피 차세대 국가전략사업이라는 글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책갈피 문제지 써있어요. 책갈피라고 돼있고 예.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차세대 국가전략산업 스마트 무인기에 적절한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돼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걸 보세요. 차세대 국가전략산업 스마트 무인기라고 하는 글자가 써있는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책갈피 이름을 무인기라고 두래요. 그럼 무인기라고 쓰시면 돼요. 무인기. 여기 차세대 국가전략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요. 앞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 책갈피 그리고 뭐라고? 무인기. 문제지 써 있잖아요. 그게 무인기. 그리고 넣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로 우주센터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로 쫙 오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얘가 글자가 크던 작던 가운데 있던 상관없어요. 예. 나로 우주센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나로 우주센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그럼 여기 무인기라는 글자만 선택해 주세요. 제가 차세대 여기 앞에다 무인기라는 책갈피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얘를 클릭하면 가게끔 하려니까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그리고 여기 무인기라고 지정해 준 거 있죠? 넣기만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를 한번 클릭했다가 나로우주센터라는 곳으로 마우스를 쓱 가다 대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타나요. 인터넷처럼. 얘를 클릭하면 샥 하고 일로 가요.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자를 쓰고
앞에다가 책갈피를 넣어야만이 이 하이퍼링크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부터 쓰고 거꾸로 올라갑시다 라고 한 것 뿐이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행기 그림 하나 있네. 그 비행기 그림 없다고 치고 쭉 쓰세요. 쭉. 어디까지 쓸 거냐면은 무한 질주 중에 있다까지 쓸 겁니다. 시작. 이제 제목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둠 20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지대로 해보는 거예요. 지금 도둠 20포인트 가운데.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아까 우리 뭐 했어요? 책갈피 넣었죠? 책갈피 넣은 거는 해결됐고 덧말만 넣으면 되지. 덧말. 요 위에 작은 글자가 보이잖아요. 전략센터 라고 하는 덧말을 넣어요. 입력 덧말 넣기. 블럭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넣어야 돼요. 본말 덧말 다 넣어야 되니까 그냥 블럭을 잡고 덧말을 넣으면은 본말은 위에 있었으니까 블럭 잡았으니까 덧말만 전략센터라고 쓰고 위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넣기만 누르면 왜 샥 하고 나타나요. 예. 덧말을 넣으실 때는 블럭을 잡고 입력에 가서 덧말 넣기에 가서 해주시면 돼요. 덧말을 한번 넣고 나면은요 글자를 고치기가 불편해요. 보세요. 글자가 이 안에 이렇게 글자가 커서가 안 들어가요. 커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땐 더블 클릭하면 돼. 이 글자가 있는데 더블 클릭하면 덧말을 지우면 이제 글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 모르고 내가 헛단표를 안 넣었어. 이렇게 안 넣었어. 근데 모르고 이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입력에 가서 덧말을 넣잖아요. 덧말을 넣고 나서 뭐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덧말을 지우고 그 다음에 글자를 고쳐야 돼요. 근데 글자를 고쳐야 되는데 중요해요.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헛다운표가 있잖아요. 헛다운표가 우리말일 때 헛다운표하고 영문일 때 헛다운표가 달라요. 영문은 그냥 이렇게 찍 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말일 때는 여는 따옴표, 닫는 따옴표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네, 맞춰주셔야 되고. 다시 이제 블럭 잡아서 덧말 넣을게요. 전략, 센터. 자, 그 다음. 요 라이트 형제가 라고 되어 있는 그 라자가를 보세요. 라자. 거기가 글자가 큰 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시면 블럭을 잡더라고요. 블럭을 잡으면 안 되고요. 여기가 문단이죠. 문단. 엔터를 친 데까지가 문단이잖아요. 이 문단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모양 문단 첫 글자 장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블럭을 잡고 모양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단 안에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이 문단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모양 내는 거예요. 꾸미러 가는 거죠. 모양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리고 두 줄짜리 굴림 그리고 노랑 두 줄짜리 여기 지금 그러니까는 굴림 두 줄이 아니라 여기 위에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두 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줄에 걸쳐서 큰 글자가 나오는 거죠. 두 배만한 거 두 줄짜리 굴림 그리고 노랑 그리고 설정 누르면 그렇게 돼요. 얘를 잘못해서 글자를 크게 하면 큰일 나요. 보세요. 글자를 크게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왕따 당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크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클릭하고 그 문단에다 클릭하고 예,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는 거예요. 예. 세밀한 설명은 이제 이 책 뒤에 보면 설명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예.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비행기 그림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비행기 그림이 들어가는데 그림을 불러와야죠. 그림. 근데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오시면 안 돼요. 불러오기 누르는 거는 이거는 한글 2007로 작성한 문서, 한글 문서를 불러오는 거고, 그림을 불러오는 거는 문서상에다 그림을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때는 삽 입력이라는 메뉴예요. 입력이라는 메뉴 아니면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그림을 불러오는 거죠. 그림을 끼워 놓은 거죠. 여기 있으니까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내 문서죠. 내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는 곳 안에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걸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그림 2번을 가져오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2번. 근데 그림 2번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는 걸 가져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르기 기능. 그럼 자르기 기능은 제가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4번으로 가져올게요. 4번으로. 2번은 자를 게 별로 없어요. 2번은 그림이 6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비행기 그림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보니까 뭐 장구 치는 모습도 보이고 뭐가 있네. 악수하는 장면 같은 거. 얘를 비행기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죠 뭐. 그리고 마우스를 크기 지정은 꼭 빼셔야 돼요. 이건 빼셔야 됩니다. 자, 그림 4번을 선택하고 넣기 누르면, 예,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밑에 나왔죠? 이렇게요. 그럼 그 중에 여기 지금 이렇게 뭐 산봉우리 이렇게 깃발 그려준 그래도 있다, 이런 거. 얘를 한번 잘라보든지 할게요. 예. 아니 뭐 다른 걸 자르도 상관없어요. 자, 자르기 할 때는 여기 보면 크롭이라 그래. 크롭. 자르기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자르기라는 그림. 이게 뭐냐면 자대고, 우리 예전에 사진 찍었는데 사진을 인화해서 가져왔더니 옆에 있는 짝꿍이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진 남자친구야. 그럼 꼴뚜벅이 싫으면 우리 가위로 쫙 잘라버리잖아요. 자대고 가위 칼로 쫙 자르듯이 이거로 자르는 거예요. 자, 클릭하고 요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자를 거라고.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자르면 잘라졌어요. 그렇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에 있는 알맹이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자르면, 다시 보여드리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거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넘기면은, 좌우로 이렇게 줄이면은 그림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잘라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아까 2번 그림은 자르는 게 없어서 제가 그냥 다른 그림으로 대체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해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으로 가셔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 40에 40으로. 거기 보면 40에 40이라고 되어 있나요? 40에 30? 네, 40에 30으로 하세요. 40에 30. 크기 고정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는 호랑나비 중에 제일 뒤에 끝에 있는 글 앞으로라는 걸 했는데, 글 앞으로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글자를 가려요, 그림이.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림이 지나가면 글자가 밀려나가야 되거든. 그 기능이 뭐냐면 요거 첫 번째 있는 어울림이라는 거예요. 어울림. 여기서는 어울림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백에 가서 왼쪽 여백을 왼쪽 여백을 2 하래요. 왼쪽 여백을 바깥쪽에 있는 왼쪽 여백을 2라고 두래요. 그리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이제 마우스로 이 그림을 오른쪽 벽에다 딱 붙이면 오른쪽 벽에 딱 박혀버리고요. 그 다음에 글자와
그림 왼쪽에 여백이 좀 생겼어요. 그게 아까 2mm 띄우라 그랬으니까. 그다음 여기까지 또 한번 볼게요. 국기 한자. 자, 블럭을 잡아서 글자를 블럭을 잡고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개발이라는 글자를 블럭 잡아서 한자키를 누르면 개발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변환하는데 단순 한자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 다음에 한자가 나오는 거죠. 그 순서, 그 모양 있어요, 모양. 네, 그렇게 해놓고 바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무인기도 있네, 무인기. 이러한 무인기는 네. 큰 혜택은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각 나라에 빠먹었네.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교류와 유대를 통한 역사의 발전을 앞당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는 전자통신 센서 관련 부품의 서용화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조종자 없이 스스로 비행기를 무인 항공기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용하여 이러한 무인기는 등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여기가 좀 안 맞네. 이제 맞나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마우스로 이거를 벽에다 딱 붙여 놓으니까는요 다 맞는데 여기 사용하였으나 여기서 안 만져요. 그럼 보세요. 이게 테크닉인데 마우스로 그림을 클릭하고요 키보드로 왼쪽 방향을 한 번만 탁 움직여 보세요. 왼쪽 방향으로 키보드로. 그럼 그림이 왼쪽으로 조금 가거든요. 얘가 오른쪽 벽으로 딱 갖다 붙였어요. 아까 제가 그랬더니 다 맞았는데 이 글자가 안 맞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로 왼쪽 방향으로 탁 움직이면은요 여기가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앞자리가 요 앞에 부분이 요 뒷부분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오타가 나든 탈타가 나든 뭐가 누락된 거고요. 근데 어떤 거는요 난 글자를 전혀 틀린 게 없는데 안 맞기도 하더라고요. 정답을 받아왔는데도 정답도 틀린 거를 안 맞는 거로 돼 있기도 해요.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요거는 오른쪽 벽에 딱 붙여놓으면은 요 끝부분이 안 맞았잖아요. 이렇게 기대되고 있다. 여기 안 맞았잖아요. 그래도 틀린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연습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클릭하고 그림을 마우스로 살짝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왼쪽으로 살짝 가기가 어려우면 키보드로 왼쪽으로 딱 한 번만 누르면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면 얼추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랫줄에는 두 칸 띄우고 나서 개척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프론티어라는 글자 있잖아요. 프론티어라는 글자. 거기 보니까 각주 기능이 하나 있잖아요. 각주 한번 해볼 겁니다. 각주는 뭐냐면 해당되는 페이지에다가 주석은 설명이에요. 설명. 각각 해당 페이지 밑에다가 설명을 달아주는 걸 각주라 그래요. 자, 프론티어라는 글자 뒷편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 주석, 각주. 화면 제일 밑에 각주가 나올 거예요. 밑에 제일 아래 밑으로 내려가. 거기다 쓰시면 돼요.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사전적 의미는 지금까지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미개척지 라는 뜻이라고 해서 헛도한 표가 들어가서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 글자를 다 블럭 잡으세요. 앞에 있는 괄호 1까지 포함해서 블럭 잡아서 10포인트로 바꾸셔야 돼요. 10포인트. 이게 9포인트로 돼 있어요. 각주가. 근데 9포인트로 제출하면 감점당해요. 10포인트로. 그 이유는 제일 앞 페이지에 지시사항이 있었잖아요. 지시사항. 그 답안 작성 요령이 있었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주는 그냥 글자만 써있지 크기 요청을 안 해놨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다시 10포인트로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동글뱅이 가로 고쳐야 되잖아요. 요거로 바꾸면 돼요. 여기 동글뱅이 가 이렇게. 자, 딴 데 가면 안 되고요. 요 있잖아요. 밑에 각주 부분 있잖아요. 각주. 거기다 블럭을 잡던 클릭을 하던 이렇게 주석이라고 하는 항목이 뜨는데 여기 가서 동글뱅이 1, 2, 3인지 로마 숫자 1, 2, 3인지 ABCD인지 동글뱅이 가나다인지 있잖아요.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동글뱅이 가로 바뀔 겁니다. 빠져나가도 되고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되는데 빠져나가시면 아까 그 프론티어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기술개발 사업의 스마트 무인기 이 끝부분이 또 맞았죠.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다 입력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끝부분, 글자 끝부분이 문제지에 있는 끝부분하고 똑같이 끝이 나면은 내가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냥 한자도 제대로 썼는지 글자가 틀린 게 빼먹고 쓴 게 없는지 좀 전에 제가 아까 다양한이라는 이 글자를 빼먹은 것 같은데 이런 글자를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호따운 편지, 쌍따운 편지, 점인지 쉼표인지 그다음에 앞에 두 칸을 띄웠는지 한 칸만 모르고 띄웠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각주가 들어가 있는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 그래서 그 각주가 10포인트로 다시 크기를 조정했는지 각주 앞에 그 넘버링 매기는 게 번호 모양이 가나다인지 1, 2, 3인지 ABC인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타자를 잘 하시면은 이거 입력하는 건 금방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타자가 더디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지 우리 초등학생들은 타자를 빨리 해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시작하면요 막 콩 볶는 소리 나. 따르르르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귀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질려 거기서 음이 저것들이 저렇게 잘해 이렇게. 그럼 이제 어른들은 그냥 막 그때부터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죽을 거 없어요. 기죽을 거 없어. 정신이 혼매지기도 한다 그러는데 뭐 애들이야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해. 자 밑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질주 중에 있다라고 해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보니까는 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이아몬드 기호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모 이렇게 회전된 거. 자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특수문자 들어가서 문자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문자표가 나와요. 문자표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그러면 얘가 되게 복잡해요. 여기가 되게 복잡한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자표가 키보드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헛다운표, 쌍따옴표 이거 키보드에 있지만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니코드 문자표라는 게 있고 한글 문자표라는 게 있고 완성형 문자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다 한글 문자표에서 해요. 그리고 한글 문자표 안에 보면은 왼쪽에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것만 해요. 다른 건 안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문자표라는 걸 딱 클릭하면 한글 문자표라는 뭐 유니코드 문자표라는 말이 없이
그냥 왼쪽에 있는 기타 기호, 뭐 전각 기호, 로마자 이런 것만 떴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했는데 자, 일본어 컴퓨터 있죠. 일본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는 일본말로 윈도우가 뜨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입력을 해갖고 문자를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어. 그럼 일본어 컴퓨터에 뭐 한자가 아니라 중국말이 정확히 나타나야 되고, 또 티벳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 티벳 글자로 전자우편을 써가지고 영국 사람한테 보내면 영국 사람 컴퓨터에 티벳 글자가 떠야 되잖아요. 안 떴단 말이야. 윈도우 95, 윈도우 98 시절에 안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그 글자를 읽던 못 읽던은 나중 문제지만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글자를 보이게 하자. 그래서 2000년에 회의를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볼 수 있게끔 나름대로 규정을 잡아놨어요. 그게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그래서 유니코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찬지 씨가 여기 보면 영문, 라틴어, 그리스, 헬라어, 뭐 히브리어, 러시아어, 뭐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호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써봤는데 이제 유니코드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보시면 라틴어, 뭐 히브리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그 다음에 벵골, 그 다음에 라오스, 티벳 글자, 구르지아, 미얀마 옛날 버마죠, 버마. 그 다음에 우리말. 우리말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야? 순경음 리을, 쌍리을, 순경은 쌍비읍. 이것도 이상한 글자죠? 산봉우리 두 개 같이 생겼는데 반대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비읍, 시옷, 디귿 이런 글자들이 우리나라 말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어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적용을 해주자 하는 거지. 리을, 디귿, 티귿. 우리는 안 쓰지만 이런 글자를 이용해서 보내면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뭐 봐도 모르는 게 많아. 5권 문자는 뭐야 이런 게? 뭐 이런 거. 몽골 글자 이런 거. 몽골은 주로 이렇게 말이 달리는 그림이 많아. 말 한 마리, 말 두 마리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써서 보내면 상대편 나라에서도 이 글자가 그대로 보여야 알아볼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이제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 문자표에 전각교 일반에 가면 대부분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만 선택하시고 넣기. 쓰세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앞부분만 좀 쓸게요. 썼어요. 제가 여기다가 보니까 책에는 가, AB, 나, AB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문제지에. 그것 없이 쓰세요. 그것 없이. 거기 보면 A, B, C, D니 가나다라는 이런 글자가 앞에 있는데 그런 건 쓰는 게 아니고요. 알맹이만 쓰시면 돼요. 알맹이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하나 엔터를 쳐서 글자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 기호는 어디 있었냐면은요. 아까 특수문자 문자표에 가서 문자표 누르시면 한글 문자표에 전각교 일반이라는 곳에 가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밑에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블럭 잡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 뭐냐면은요. 이 글자만 블럭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한 칸, 다 잡아야 돼, 다. 한 칸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되고. 여기 한 칸 띄고 안 띄는 게 아니라 반드시 띄워야 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맞춤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침표 점 찍었죠, 점. 점 찍고 한 칸 띄우고 해야 되고요. 점 찍고 나서 한 칸 띄워야 돼. 이걸 안 띄면 어떻게 돼? 이건 맞춤법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쉼표 같은 거 있죠, 쉼표. 쉼표, 여기 전자 한 칸, 쉼표 한 칸 띄고 통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법 규정이야. 그 다음, 이런 기호 있죠, 기호. 이 기호 다음에 한 칸 띄어야 돼요. 거의 한칸 띄는데 예. 이제 개발 사업에서 밑에 칸에 응? 밑에 어디? 이제 저기 제목 밑에 제목 아래 줄. 자, 보시면 여기 표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표 들어가죠, 여기요. 네. 요 표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빼기 있죠, 빼기. 빼기 다음에도 한 칸 띄는 거예요. 기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한 칸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콜론 있죠, 콜론. 콜론 있잖아요, 총사업비. 이 콜론은 좌우를 띄우는 거예요. 이 콜론이란 기호가 좌우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간혹 여기 날짜와 날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써 있는데 이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지에. 붙어 있으면 붙여 쓰는데 가급적이면 다 떨어져 있지. 아니면 여기가 물결기호로 나올 수도 있지, 물결기호. 근데 우리는 빼기라고 돼 있고 2002점 한 칸 띄고 6점 한 칸 띄고 27 이렇게 썼잖아요. 연월일 대신해서 점으로 찍은 거고. 내 말은 그 스마트폰 무인기 있잖아요. 스마트폰 무인기에 네, 그 밑에 줄을 한 칸 띄느냐 안 띄느냐 띄어도 이렇게 줄을 아니 저 스마트폰 무인기 여기 이렇게 밑에 줄 여기 이거 저기 문자표 바로 밑에 줄 저 위에 여기 예. 여기 이거 예. 아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밑에 줄을 한 칸 띄느냐. 우리나라 문서에는요 제목 쓰고 나서 내용을 쓰잖아요. 제목과 내용 사이를 한 줄 띄워요. 한 줄을 띄웁니까? 두 줄을 띄웁니까? 하는데 두 줄을 띄우면 여기도 두 줄 띄우고 여기도 두 줄 띄우고 다 두 줄을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만 띄우면 됩니다. 만약에 두 줄 띄우다가 마지막에 뜯다 보니까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면 빵점 돼요. 한 줄만 띄우면 되고요. 그 다음 본문이 들어가고 나서 밑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죠.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갈 때는 꼭 띄워야 돼요. 붙이면 안 돼요. 띄워야 돼. 그리고 우리 문제지 자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붙이면 어떻게 돼? 감점이에요. 감점. 그 다음에 요 기호 다음에 한 칸 띄우는 건 제가 우리말 규정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블럭을 잡을 때 기호까지 포함해서 궁서 18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궁서 18이잖아요. 그렇죠? 1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기호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만 블럭 잡고 이제 흰색으로 바꾸고 빨강 배경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검정 바탕에 흰 글씨처럼 보이잖아요. 저거를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바꾸라는 거지. 그럼 블럭 잡고 모양 글자 모양의 글자 모양이 어디냐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아까 그림 넣는 거 왼쪽에 보시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있거든요. 여기 가서 누르셔도 되고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 누르셔도 되고. 그럼 보세요. 글자 색깔은 무슨 색? 흰색. 글자 색깔은 무슨 색? 흰색.
음영색은 무슨 색? 빨강색. 음영색은 빨강. 그렇게 해주면 돼요. 블럭 잡고 모양, 글자 모양에 가서 글자 색깔은 아까 검정색이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모양, 글자 모양에 가서 글자 색깔은 흰색, 음영색은 빨강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올 거예요. 해보세요. 자, 블럭 잡고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 그리고 글자 색깔, 음영 색깔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기술개발 행사 내용은 밑줄 들어갔죠? 밑줄 가가 옆에 보면 밑줄 넣는 거 있어요. 밑줄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 가도 밑줄이 있어요. 여기 밑줄이 있거든.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만 따로 블럭 잡고 거기 이렇게 뭐 체크되어 있죠? 글자 위에 이렇게 뭐 체크되어 있잖아요. 요 위에 기술개발의 글자 위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기호가 있는데 그걸 강조점이라 그래요. 자, 블럭 잡고 글자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 그 다음은 저 기본 옆에 있는 확장, 그 다음에 강조점, 그리고 체크, 강조점 이렇게. 자, 블럭 잡고 전체를 밑줄 넣고 글자 몇 개만 또 다시 블럭 잡아서 모양, 글자 모양 가서 기본 옆에 있는 확장에 가서 강조점이라는 걸 꼭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는 제목줄이 2번 나오는데 소제목이 2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소제목 앞에 있는 도형은 내비두고 요 글자만 색깔, 배경 색깔을 바꾸라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소제목은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밑줄 치고 한 번은 몇 개만 블럭 잡아서 강조점 넣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집어넣는 기능을 꼭 물어요. 지금 이제 문제지에 보면은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안에 6줄이 들어있는데 이 6줄을 문단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줄간격을 180%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줄간격 지금 160%거든요. 얘를 처음부터 180으로 바꿔놓고 들어가도 돼요. 줄간격 어디 있는가 보세요.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하는 데 있죠? 그 옆에 보면 줄간격이 160%로 돼 있어요. 얘를 180으로 바꿔놓고 시작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여기 이 시커멓게 블럭 잡은 데 있죠?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찾으셨어요? 누르세요. 그럼 여기서 제일 비슷한 건 뭘까? 여기 있다. 가로 A 가로 1 양쪽 가로 가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수준 2수준만 나와요. 문제지에. 근데 여기 지금 컴퓨터 화면에는 1, 2, 3, 4수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수준 2수준 2개만 봤을 때는 1 가로 가로 A 가로가 지금 2번째 줄에 있는 게 제일 비슷해 보이거든요. 얘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갈 겁니다. 좀 고쳐야 돼. 사용자 정의로 갈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꺽쇠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꺽쇠 1. 꺽쇠 1이라는 게 1수준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가나 다가 들어갈 거고, 괄호가 들어갈 거예요. 괄호.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뭐로 되어 있어요? 1수준은 몇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 15포인트.
1수준이 15고 2수준이 25잖아요. 자, 1수준이 15고 정렬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너비 조정에서 15라고 쓰고 정렬을 왼쪽으로 말고 얼마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다시 지금 문단 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중에 비슷해 보이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고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호절 정의로 고치러 들어가는데 얘를 15포인트 오른쪽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으라고 돼 있으니까 안 되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가라는 글자가 오른쪽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가 오른쪽 벽으로 붙으라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1수준이. 그럼 2수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2수준은 문제지 뭐라고 돼 있어요? 25라고 돼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어딘지? 그러면 얘를 25로 바꾸고 얼마? 얘도 오른쪽으로 정렬을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라 그러면 가로 A 가로가 가는 15만큼 떨어졌고 A는 25만큼 떨어졌을 거라. 그리고 설정하시면 돼요. 설정. 그럼 보세요. 자동으로 가나다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두 줄 있죠? 두 줄. 나다 이 두 줄 있잖아요. 나다 이 두 줄. 나다 두 줄 있잖아요. 얘는 여기 보시면 한 수준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안으로 쑥 들어가 A, B로 변해요. 그 다음에 밑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있잖아요. 자, 이때는 블럭을 다 잡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두 줄만 이렇게 시커멓게 두 줄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2수준으로 또 한번 감소시키면 들어가 버려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는 얼마큼 왼쪽에서부터 15만큼 떨어진 거고 A는 얼마만큼 왼쪽에서부터 25만큼 떨어졌다고. 요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처럼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1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1번. 컨트롤하고 1번을 누르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 줄간격을 얼마로 바꾼다고요? 180으로 바꿨어요. 180. 그 다음에 시커멓게 되어 있는 데 가서 오른쪽 누르고 문단번호 모양으로 바꾸시고 이때 비슷한 게 두 번째 칸에 있잖아요. 가로 A 가로가 있잖아요. 그럼 선택하고 수정하러 갑니다. 사용자 지정 정의로. 이때 15만큼 오른쪽으로 보낼 거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고 2수준은 25만큼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25만큼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이 책하고 저하고 설명이 같을지 다를지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예. 자, 지금 책대로 한번 보면은 예. 책하고 똑같네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책하고 똑같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출판사마다 약간 달라요. 근데 이 출판사 지금 우리 공부하는 길버 출판사 설명하고 제 설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25 그 설정 누르면 15만큼 다 가나다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블럭 잡아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는 한 수준 감소라는 걸 누르시면은 얘가 2수준으로 가고, 그럼 아까는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 밑에 AB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마지막 두 줄은 또 수준을 하나 감소하면 되죠.
숫자를 하나 감소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글머리 문단 번호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맞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떨 때 사용하는 기능이냐? 일일이 사람 손으로 1, 2, 3, 4 A, B, C, D 가나다라로 쓰면 잠깐 보세요. 문제 1 다음과 같이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이렇게 썼는데 문제 2 이렇게 바꿨어요. 문제 2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그랬더니 2번 문제하고 1번 문제를 바꾸래요. 아니면 1번 문제가 제일 밑에 20번 문제로 가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저 20번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 2번은 다시 뭐가 돼야 돼요? 1번. 문제 3번은 2번. 그럼 20번 문제였던 애는 19번. 그러면 1번 문제는 20번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단 번호를 이용하면은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바뀌어요. 보세요. 자, 여기다가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뭐라고 글자가 이렇게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죠? 매겨지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우면 어떻게 돼요? 이걸 지우면 ABCD가 조정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런 기능을 시험에 낸다는 거지. 예.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저장하세요. 자세한 건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니까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어디냐면은 (105페이지) 105페이지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교재 갖고는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문제지만 확대해서 설명드렸지.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지 확대해서 드린 문제지를 다 마저 하고 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럼 복습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문제를 또 풀어봐야지. 여기 뭐 수식 입력하는 것만 또 연습을 해보고 또 뭐도 한번 연습해보고 뭐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